자, 다음에 김은혜 의원님. 네,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제가 이 국토회의에 흩날리는 꽃잎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국가 운영에서 세금은 꽃잎처럼 넓게 그리고 얕게 걷어서 국민의 주거를 편안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조언을 부동산 정책에도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넣었습니다. 세원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세율은 얕게 한다는 취지에서요. 세금과 부동산 주제로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그 서울과 또 노후도시 정비 수도권에서 지금 공사비 그리고 금융비용으로 재건축이 멈춰선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됩니까? 개수로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사비가 한 5년간에 한 30% 이상 지금 상승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그 수치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데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이 복골복 부담을 지게 하는 제초안은 저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초안법에 대한 장관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제가 상당히 얼마 전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부터 재건축은 이제 시장의 힘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과거 같으면 시장 힘으로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재건축을 규제를 하고 집값이 오를까봐 규제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재건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지원을 해야 될 쪽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시들이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 장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제초안은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할 때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통해서 가격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억지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지가 않는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폐지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되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글쎄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재건축 그 단지 중에서도 꼭 이런 규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둔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완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관님 2018년 이후에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 납부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없고, 예, 네. 곧 이제 재개되게 돼 있는데요.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지금 부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원래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고 지자체가 이제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제초안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명백히 새로운 주택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예. 그리고 이중과세 즉 재산세를 내도 제초안을 다시 부과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법 폐지 즉 원점 재건축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럼 국토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재건축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안 되는 3대 요인 중에 하나가 공사비, 말씀하신 금리 같은 분담금입니다. 어떤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적정한 용적률을 보정한다든지 해서 수익성은 좀 이렇게 느리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통합 재건축 공사를 하면 실증적으로 10% 이상의 공사비가 절약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 또 불필요한 건축 규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전략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장치들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조 원의 미래도시 펀드를 발표를 하셨다는데 네네.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예, 그건 기본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물리적인 공사비뿐만 아니고 금융 비용을 줄여 나가는데 도움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이 기부 체납 비율입니다. 이게 시행령에 상한이 명시가 되는데요.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기부 체납 비율은 오히려 도정법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서 공공기업 기부 체납 비율에 대한 조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요? 예, 필요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실행 수단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표적과세가 종부세입니다. 국토부는 조세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에 직결되는 만큼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세 형평보다 표적을 누리는 징벌 과세의 경우에는 국가의 합리적인 운영 원리와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되 고가주택의 자산가에 대한 중과 즉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그 형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함께 일원화하면서 저는 누진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부세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무장관은 아닙니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혹은 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동산 정책과 밀집 관련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종부세는 이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인 과세 비슷하게 도입된 측면이 강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추가하게 하고자 했던 세수 정대라든지 지방 재정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세정 방식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부세 수입이 각 지자체의 교부가 되기 때문에 네. 장관님 이게 종부세 폐지할 때 지자체 재원이 감소하고 지방균형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원 확보 방안에서 우리가 초과 수익이라는 법리에 맞지 않는 단어로 해서 비현실적 우려를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폐지, 종부세 폐지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토부가 재건축 지원 그리고 교통과 인프라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